또 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자, 오늘 걱정 말아요 서울. 혹시 그 최욱 씨는 네. 변호사가 주변에 좀 있으시죠? 요즘에는요. 네. 방송국에서 널린 게 변호사입니다. 넥타이 메고 있으면 다 변호사예요. 그래서 막 네. 쓰시는구나. 막 써요. 네. 이렇게 변호사가 넘쳐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변호사끼리 경쟁도 치열하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막상 또 변호사 만나서 뭐 네. 하나 상담하려면 없어. 그럴 때는. 없어요. 실제로 제가 네. 전세 문제로 네. 굉장히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 법적인 자문을 구할 때가 또 없더라고요. 그 정 없어갖고 나중에 그 법률 사무소에서 사무장 하시는 네. 그분한테 좀 받은 거 아닙니까? 뭐 사무장 하셨던 분한테도 받고 네. 동네 유지 있죠. 건달 같은 분들, 슬리퍼 신고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분들이 진짜야. 네. 네, 그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가 많은데 네. 여튼 뭐 보통 분들이 법정 서는 일도 뭐 워낙 흔치 않은 일인데다가 또 그런 비슷한 일에 연루가 돼서 변호사분을 뭐 찾아가려면 돈이 제가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저는 한번 또 크게 다툼이 네. 있었죠. 얼마 들었냐면 네. 이제 한 번 1심하고 그다음에 2심까지 갔거든요. 네. 1,000만 원 그냥 나갔어요. 그 실제 내 돈 1,000만 원 내는 내 돈 거예요? 1,000만 원 그냥 나간 거예요. 500씩 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죠. 와. 그 정명 씨랑 그 한 번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게 이 판부로는 올리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때 제가 아주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변호사 하고 말지. 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변호사 만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네. 하지만 이제는 서울은 또 달라졌습니다. 아니 서울 진짜 대단한 서울이네. 네. 법률에 관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동네마다 변호사님이 계신 거예요. 동네마다 변호사가 있다는 건 뭐 뻔한 얘기. 동네에 다 변호사 사무소 있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네. 그냥 주민센터 가면 만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손쉽게요? 네. 꽁입니까? 그건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현재 은평구,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서 동사무소 거주하고 계신 우리 류은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은하 변호사입니다. 네. 이름하여 서울시 마을 변호사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네. 저는 이제 처음 뵀는데 네. 웬만한 그 CF 모델보다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셨네요. 그런가요? CF 모델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할 줄 알았더니 화장 진하다고? 네. 반전이 있네요. 네. 아니 마을 변호사가 이게 언제 생겼고 이 뭐죠? 마을 변호사가요. 2014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이 됐는데요. 네. 이제 기존의 변호사를 만나시려면 사실은 뭐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있고 뭐 서울시청, 구청 각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거기까지 가는데도 일단 시간이 걸리시고 그쵸. 일단 가게 되시면 대기 시간이 또 상당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는 동네마다 있는 주민센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마다 그 지역에 가장 가깝고 또 연고가 있는 변호사들을 서울시에서 연결을 해서 가장 생활 밀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의도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 막히다. 서울시 마을 변호사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진짜 대단하다. 그냥 주민센터 가서 마을 변호사 찾아왔습니다 이러면 연결해 줍니까?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2014년도에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점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희 마을 변호사들이 동주민센터에 그러니까 방문 상담을 하지는 않았고요. 네. 전화 상담. 그렇죠. 이제 신청서를 쓰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전화를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상담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전격적으로 저희 변호사들이 매주마다 이제 요일을 정해서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그래서 직접 오시면 만나실 수가 있는 시스템이죠. 대단하다 정말. 옛날에 내 변호사 와. 찾아갈 때는 내가 내 돈 500씩 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도 내가 죄인이야. 어. 내가 가는데도 내가 절절매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내고 가는데도 어. 굉장히 의리된 기분이거든요. 어떻게든 무죄 받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동사무소에서 편하게 이 만날 수 서울시 있으면. 모든 주민센터에 다 있는 겁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83개 동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네. 올해 7월 달부터는 서울시 전역에
모든 동주민센터에 어. 마을 변호사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아 도대체 서울시장 누군데 이렇게 잘하냐? 혹시 지금 와. 그분 아닙니까? 박원순 씨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이번에 이효리 씨가 서울 노래를 냈어요. 아 그래요? 네, 펌프질하더라고 노래로. 서울시 노래를 했어요? 서울이란 노래를 냈어요. 제목이 서울이에요? 제주도 사람인데 우리 열심히 해야 돼.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전 동마다 한 분씩 계신 거죠? 그 한 분 내지 두 분. 아, 두 분도 계시기도 하고. 네네. 거기 이제 다른 본인 일이 있고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네. 의무입니까? 아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네. 아니지만 네. 이 마을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되면 네. 저희 변호사들이 1년에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공익 봉사 시간이 있어요. 그 봉사 시간을 이제 채울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 게 많은 있어요? 변호사님들이 이제 이 활동에 신청을 하고 계시죠. 그 공익 어. 그 봉사 시간에 국선 변호가 포함되는 겁니까? 맞아요. 원래는? 어떻게 아시죠? 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1년에 네네네. 정해진 봉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국선 변호로 채우시는 변호사님도 있고 이렇게 마을 변호사 활동으로 그 공익 시간 채우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시죠. 네. 그 제도 잘 돼 있네 그런 것도.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딱 그 시간 채우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주민들이 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까? 그렇지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 야박하지 땡겨야지. 않습니다. 돈 내면 만나지. 이거 무료잖아. 이거는 무료지. 네. 이제 다 채우면 돈 내라 이거지. 그렇게 아, 일단 하진 않아요. 그렇게 안 합니까? 네,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 그래도 어렵게 공부하셨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어. 그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의 개념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면 요 봉사하실 때는 대충 하시다가 네. 돈 내면 더 잘해준다 이런 건 아니시겠죠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법률 자문까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네. 예를 들면 소송 재판장 수행을 네.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서울시에서도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상담만 해드려서는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굉장히 급박하고 빨리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네. 그러니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송을 하실 수 있는 곳으로 연결을 해드리는데 이제 거기서도 워낙 많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대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 변호사들이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상담을 하고 바로 수임을 해서 좀 도와드려야 될 때는 도와드리기도 하죠. 그럼 이거 하시는 시민분들 이제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시민분들은 일단 변호사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지금 두 분들처럼 네. 변호사 한 번 만나면 돈이 엄청 깨진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내 돈 주고도 내가 의리된다. 맞아요. 계속 눈치를 봐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변호사 만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전화가 온다.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굳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와서 상담도 해주고 또 사회복지적인 차원하고 연결돼야 될 때 그런 부분도 좀 연결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모르시는 분이 아직 많겠다.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우리도 뭐 처음 네. 알았으니까. 이게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죄송한데 우리 형 너무 네.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로스쿨 체험했던 분이니까요. 아, 정말요? 미국에서 로스쿨 체험했습니다. 네. 체험은 뭐죠? 견학하다 왔어요. 체험은 뭐죠? 설명드려 빨리. 해드려? 그래, 체험이 뭔지. 체험은 뭘까요? 거기 가서 두 학기 다니다 왔습니다. 너무 많이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 처음 들어요. 로스쿨 체험. 그러면 이제 실제로도 네. 해결하신 사례들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이제 해결한 사례들이 있는데 네. 정말 제가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보통 일반인 분들은 그러니까 마을 변호사는 대체적으로 생활 밀착적인 법률 상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이웃 간의 분쟁 또 그 지역만의 특수한 분쟁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재개발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빌라 신축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네. 대체적으로 굉장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남편이 지금 바람 폈는데 이거 그렇죠. 그런 것도 상당히 이거 많고 이혼 가능합니까? 뭐 이런 맞아요. 거. 네. 그럼 당연히 이혼이 가능하신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런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배우자가 네. 집을 나가면 네. 자동으로 어떤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이혼 소송을 소송을 해야 되는 걸어야죠. 거죠. 소송을 걸어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 거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그러니까 뭐 네. 나가버렸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그냥 평생 이대로 소송을 못 하고 살아야 되나? 네. 왜냐하면 소송을 할 때는 소장에 그 피고 주소지를 그렇죠, 그렇죠, 기재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주소를 모르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주소를 몰라도 배우자가 뭐 집 나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 주소를 모른다고 그대로 그냥 참고 계시는 중년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요. 그 이혼을 못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해주셨어요? 네, 이혼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공시송달로 얼마든지 어. 빨리 이혼을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그게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혼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한부모 가정 혜택을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서 또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나는 소송을 못한다 이렇게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 가정 깨는 데는 아주 전문가시네. 그렇습니다. 아니 깬다기보다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정리해 주신. 좀 갈라놓는 건 최고십니다. 네.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 좀 저조하죠? 별로 없겠죠? 아 그래도 점점 늘어난 추세입니까? 네, 그 이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아직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네, 그분도 네, 네. 잘 모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올 7월 달부터는 현수막 그리고 뭐 광고, TV 광고 그리고 포털 서비스 이렇게 다 뭐 SNS 통해서 광고를 네. 많이 한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고돈 아껴서 우리가 이 방송만 나가면 바로 됩니다. 광고는. 정말요? 네. 네. 홍보가 가장 잘 돼요. 이 채널이. 네, 알겠습니다. 실제 몇 건 정도 혹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자료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실제로 네. 상담은 지금 전화 상담이 5,563건이고요. 네. 방문 상담이 7,086건. 그러니까 총 10,000건이 넘었어요. 상담한 엄청 많네. 건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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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000건이 넘었고 지금 이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시는지 그 여론조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국적으로 서울만 이거 있는 제도입니까? 네,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이제 서울에서만. 성남은 없죠? 성남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드디어 이재명 꺾었어. 왜 이렇게 성남 의식에 견제돼요. 이제 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하긴 요즘 또 그 이재명 시장이 TV 많이 나오고 TV 많이 나오고 네. 치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뭐 네. 우리 서울시에서 정말 이 법률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을 변호사를 만나려면 네. 동사무소에 갑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이제 뭐 창구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어느 창구를 찾아가면 되는 그냥 거예요? 가서 사장 나오라 그래 하면은 동장 나오라 나오라 그래요. 그래. 그런 다음에 변호사 네. 하면 되지 뭐. 네, 그래서 요즘에 아마 동주민센터에 앞에 배너를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너판, 예, 그 배너판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 이제 신청서가 비치돼 있습니다. 마을 변호사 상담 신청서. 아. 네, 신청서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 네네. 저희가 그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세요. 이메일로 바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내용을 읽어보고 네. 긴급하게 빨리 전화를 드려야 될 경우는 전화로 먼저 드리고요. 전화로 먼저 드리고 저희가 이제 방문하는 날 그날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 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이거 다 있습니다. 알았으면 난 이걸로 할 걸 그랬네. 이걸로 갔어야 돼. 이거 알았으면 정유라도 이걸로 했지. 지금 정유라 변호인들이 본인 편을 안 들어줘요. 계속 맡고 있어. 거기 얘기하지 마. 너무 지금 난리예요. 거기. 정유라가 이거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저 변호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좋을 것 같은데 만족도가. 변호사분들도 정말요? 왜요? 왜 좋을 것 아니 같으세요? 그 뭐 네.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게 있다면서요. 아, 예, 그것만 채우고 나면 네. 예. 좀 귀찮을 수도 있죠. 좋을까요? 그 이후에는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그렇게 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한 번 하면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간에 뭐 안 한다 이럴 수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더럽네.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가 안 없구나. 하려면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아예 지방으로 변호사. 그럼 변호사들한테는 이게 원성이 좀 있겠네요. 변호사님 솔직히. 변호사님들은 사실 아주 좋아하는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해하겠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전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전업이 있는데. 네, 저희가 또 재판도 가야 되고 그렇죠. 여러 군데 상담을 가야 되는 와중에 이제 갑자기 많은 신청서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좀 부담은 되죠, 사실. 그럼 네. 좀 그 기간을 줄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임기요? 예, 2년에서 한 1년으로. 그건 아마 서울시가 싫어하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다 이게 되니까 연락이. 예, 지방선거 1년 남았을 때 먹힙니다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어쨌든 뭐 변호사들은 네. 원래 이제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보고 접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과의 접촉면이 넓어지는 거 이런 건 변호사한테는 또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 홍보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홍보될 네.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네네. 이렇게 전화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얘기를 한두 번 하다 보면 근데 네. 또 이제 그런 거는 좀 약하잖아. 돈이. 어떻게 돈만 생각하니 너. 글쎄 돈이야.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못 봤어 그저 홍만표 갑자기 억만표 얘기를 해. 못 여기서. 봤냐고. 네, 근데 이 변호사님들도 사실은 뭐 이렇게 네. 해서 뭐 돈을 한편으로 많이 벌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늘 내가 법 공부하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께 힘없는 분들께 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생각은 하고 사실 마을 변호사 하면서 사실은 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서가 한꺼번에 몰릴 때 이럴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뭐 시간적으로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호사님들이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요즘에 워낙 1인 가구도 많잖아요. 네네네. 1인 가구, 특히 고령의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맞아요. 장애인 분들, 네. 네, 그리고 한부모 가정들도 많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고립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선뜻 보통은 우리가 법률 문제 살면서 법률 문제 직면할 때는 아는 변호사 있냐고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요. 네네네네. 그죠? 정영진 씨도 그러시죠. 그럼요. 그때 옛날에 하셨을 때 아는 변호사 하시지 않았을까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약간 바가지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 너무 무서워. 자동차랑 법은 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네네. 원래는 다들 아는 변호사 있냐고 묻는데 맞아요. 사실 아는 변호사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더 훨씬 많죠. 많죠. 네, 훨씬 많죠. 네. 그리고 살면서 변호사를 한 번도 안 만나본 네. 분들이 그럼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심리적으로 고립된 분들, 그런 분들은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만 저희가 그 예방적인 의미에서 사전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드려도 굉장히 좀 그분들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해결해 드렸을 때 그리고 이제 동주민센터 안에 있는 사회복지팀 있잖아요. 그 복지팀하고 좀 연결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 때 그럴 때가 가장 보람이죠. 네. 이건 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인데 말씀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음. 지금 잘하시잖아요. 엄청 잘하시죠. 근데 전 그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변호사분들은 당연히 말씀을 잘하실 걸 생각했는데 네. 예전에 그 법정에서 보니까 말을 못해도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아, 혹시 예전에 그 변호사님? 아니 뭐 그건 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갖고 네. 아니 이렇게 법정에서 어쨌든 뭐 말로 다툼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네. 그렇게 못해도 되나? 그거는 아마 이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변호사가 네. 보통 로펌, 저도 로펌에 있습니다만 로펌에 있는 변호사는 두 종류예요. 송무 변호사 네. 그리고 자문 변호사. 송무 변호사는 실제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하는 변호사예요. 네네. 자문 변호사는 대체로 앉아서 이제 페이퍼 작업을 네네네. 자문을 주로 들어오면 회신을 주고 아. 법리를 검토하는 그러니까 실제 법정에는 설 일이 거의 없는 변호사입니다. 아.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 물론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도 있겠지만 네. 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을 변호사를 하시면서 네. 좀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만 좀 더 보완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서울시에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 트로노입니다. 네. 시작실에 이 방송을. 네. 아, 이 마을 변호사 제도는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정착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만의 굉장히 서울시만 갖고 있는 네. 정말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는 100% 지금 전부 방문 상담을 확정하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 그 동주민센터와의 협조가 조금 원만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주민센터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1차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주민센터예요. 네네. 근데 주민센터의 그 공무원분들은 네. 아무래도 이것이 일거리가 하나 더 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네. 주민센터 그 담당자가 1년 주기로 계속 바뀌시는, 1년이 못 가서 바뀌시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민들을 대하시게 되는 주민센터에서 좀 이 매뉴얼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담당자가 바뀌시더라도 이것이 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이 구조 자체는 시민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연결해 주시는 제도이기 때문에 1차적인 그 접점이 좀 연결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아,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네. 네, 이거 귀담아야 돼요. 네. 네.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동당 한 명씩 두 명. 계신 거잖아요. 네, 한 명 내지 두 명. 두 명. 네네. 근데 어떨 때는 어떤 동에 갑자기 막 몰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은평구에서도 뭐 역촌동, 응암동, 맞아요. 무슨 동 이렇게 한 세네 동 이렇게 엮어서 네네.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느슨한 연대를 하시는 상황에서 한쪽 동에 일이 몰리면 맞아요. 같은 한 세네 동 근처의 변호사님들이 같이 좀 도와주시고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 요일을 네.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은평구 안에 뭐 역촌동, 응암동 여러 동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동은 월요일이면 이 동은 화요일, 이 동은 수요일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분산할 수 있도록 한 곳에만 네네네네네. 몰리지 않도록.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 상담 요일 나온 거 표를 보니까요. 네. 대체적으로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게 이제 변호사들이 월요일이 재판이 없는 날이거든요. 대체로 법원에서 재판을 잡지 않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수요일 뭐 이럴 때가 재판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많이 몰려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주민센터에 상담 요일에 이제 뭐 변호사님이 출석을 못 하시는 날도 있습니다. 재판 때문에. 그럴 때는 옆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 그러니까 내가 역촌동 살아도 응암동 가서 네, 그렇게 해도 하실 수 있는 되는군요. 거.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 예, 어디로 오셔도. 네네. 그래요. 구를 벗어나도 괜찮습니까? 저는 안- 구를 벗어나도 괜찮은 걸로 괜찮아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서울시는 다 되네요. 네, 다 됩니다. 네. 와, 꼼꼼하시네. 그 이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변호사분들끼리도 네. 일종의 뭐 커뮤니티 비슷한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 마을 변호사라는 네네. 제도는 사실 그 상위 개념으로 서울시 공익 변호사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공익 변호사단. 네, 서울시에서 아. 서울시의 공익을 위해서 공익 활동을 주로 하는 변호사단을 네. 모집을 했습니다. 공익 변호사단은 서울시만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또 성남시에는 없는 걸로. 아, 성남시 나오다이다. 성남시 없어. 이 공익 변호사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일부는 네. 나중에 저 박원순 시장님을 롤 모델로 하는 분도 계시겠군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에 시정의 일이나 시에서 하는 이런 일들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죠. 아. 네. 일부는 그런 분들 계시고 이제 일부는 공익 시간 채워야 되니까 오신 분들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전자 네. 쪽 후자지. 그거는 이제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후자에 가까울 것 같은데. 난 전자로 봅니다. 아, 전자로 봅니까? 네. 이 수당이 전혀 없어요? 아니면 기본 수당? 수당이 있어요. 아, 기본 수당 정도는 네. 있겠죠. 기본 수당인가요? 뭐 있습니다. 상담료가 제가 아직 한 번도 받아보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방문 상담은 이번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될 것 같아요. 네. 한 시간당 35,000원인가 그렇게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에서 지급을 지급하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도 이 제도를 아주 확대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 것이 예산과 항상 연결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야, 이거는 진짜 알려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알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아무래도 좀 TV 광고나 TV 쪽으로 영상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단 각 주민센터에 지금 배너가 세워진 주민센터가 있고 없는 주민센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마을 변호사에 대한 어떤 로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딱 들으면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아는 변호사 있어? 마을 변호사 있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번 들으면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 좋은데요. 준비를 좀- 괜찮지 않나요? 네. 아, 전자에 가까울 것 같아요. 수정하시는 거예요. 네. 이 광고를 좀 우병우 씨가 하면 확 각인될 것 같은데. 우병우 씨요? 네. 그럼 한 방에 각인 끝나죠. 우병우 맞잖아. 우병우가 이렇게 노래 보고 있는 아, 상황에서 효과 좋을 것 같지 않아? 거기는 아는 검찰이 있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제가 볼 때 요거 효과는 네. 모델은 무조건 우병우로 갑니다. 김상 씨 어때요? 아, 정영진 씨.
변호사가 서울에 오신 걸로 제가. 네, 서울에 오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게 원래 개업하셨죠? 등록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네. 통과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아니 저 박지훈 변호사가 네. 오다 가다 몇 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네. 네. 그래서 그 손으로 같이 악수 한번 했다고. 네, 그런 얘기를 형사 사건 변론 많이 하시는 걸로 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군요. 네, 아, 그래요? 비슷한 유형의 형사 사건을 많이 변론하시는 걸로 유형. 알고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요? 아, 특화돼 있군요. 네. 아 그러니까 저 그거 있잖아. 곽한구가 외제차 파는 것처럼. 네, 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그 심정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 의외로 얌전하게 매기는 스타일이시네. 아니, 저도 그 비슷한 유형을 많이 변론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유형의 범죄를 변론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경험해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사건을 변론할 때 이게 심정이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난감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심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변론이 잘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야, 근데 판사가 이렇게 볼 때는 끼리 뭐 이런 얘기 안 할까 싶네. 아니죠.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전문가로 인정해 주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변론을 하시네요. 야 이거 못됐네 의외로. 야, 독하시네. 독서네 독서. 이런 분들이 살모사 아니에요? 야, 살모사는 저 정유라 그럴까요? 네, 독점입니다. 네. 네. 아, 지금 임기는 얼마나 남으셨어요, 참? 임기가 아마 올 2014년이니까요. 2018년이 까지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우리 변호사님은? 네네네. 다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그 남은 그 임기 동안도 이제 우리 시민분들 많이 만나셔서 네. 정말 어려운 점들을 좀 잘 해결해 주셔야 될 텐데 시민분들이 오실 때 뭐 법률 상담 같은 거 하시러 오실 때 네. 그래도 뭔가를 조금 더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더 맞아요. 좀 좋은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촌지 아닐까요? 촌지는 받지 않습니다. 상품권? 상품권은 괜찮네요. 상무 괜찮아. 야 이분 참. 처음에 점잖게 봤는데. 마무리는 점잖게 하겠습니다. 네. 예, 어떤 마음가짐? 맞아요. 이게 마을 변호사뿐 아니라 네. 변호사를 상담하러 오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네네네. 보통 그러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인터넷 쳐보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인터넷 쳐서 내가 기본 지식을 습득한 뒤에 예. 실제로 이제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아는 변호사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인터넷에 쳐보시는 것이 상당히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 상담은 사실 실제로 자료를 다 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네. 근데 대체로 인터넷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사실관계를 압축해서 올리시는 경우가 많죠. 그게 수박 겉핥기식의 이제 그런 상담이 되는데 이 마을 변호사 상담도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사실관계대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사실관계하고 법률적으로 저희가 분석해야 되는 사실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네네네. 그래서 관련 자료를 꼭 한번 가지고 오시면 그러니까 부동산 건을 상담하실 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죠. 네. 계약서를 안 갖고 많이 오시거든요. 계약서, 등기부 그러니까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저 변호사님은 류나 변호사님 네. 그 방송 많이 하십니까? 방송 예전에 제가 법률 방송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법률 방송. 법률 못 방송 들어보셨죠? 있어요. 예, 있어요. 저기 예전에 변호사님들 주로 하시는 네네네. 네. 그 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네, 법률 방송을 했었어요. 네. 그 방송 아주 잘하시고. 네. 아주 웃기신데. 그때는 생방송으로 했었어요. 불금쇼 법률 자문으로. 우리 네네. 불금쇼 법률 자문으로 저희가 또 좀- 위촉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아주 얌전하게 웃기시네. 네. 아주 웃기시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네. 이 주민센터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은근히 네. 많아 뭐. 많아 뭐가. 맞아요. 이 주민센터 하면은 그 전입 신고할 때나 가지 네네. 갈 일이 없거든요. 그것이 이제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 나서 주민센터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체계화되고 확대됐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참 주민센터가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쪽 라인이신가? 뭐 그건 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은데. 야망이 아주 크신 분인 것 같아. 네. 우리 저 선생님 결혼하셨습니까? 결혼을 아직 못했습니다. 결혼 안 네, 하셨어요? 결혼은 못한 거죠. 최욱 어떻습니까? 최욱 씨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얘가 39인가? 아, 40 됐나? 동생이시네요, 저보다. 그런 게 요새 요즘에. 저 변호사 한번 사귀어 볼까요? 정말요? 제 주위에도 이제 결혼하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욱 씨 어때요, 최욱 씨?
최욱 씨 오늘 우리 제가 어르신이랑. 네, 야, 저 너무 어르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최욱 씨, 아니 이 연애가 아니라 효도죠. 야 이거 아니 이거 노인 비하 발언 아니에요? 아니 효도가 왜 비합니까? 바로 고소 안 됩니까 이런 뭘 거? 고소야 왜? 효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에 딱 모셔놓고 효도가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앞에 이 면전에서 이렇게 하긴 쉽지 그래. 않은데. 알겠습니다. 네. 네. 진짜. 하여튼 뭐 싫어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 은근히 웃기시네. 우리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우리 불금쇼에서 꼭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캐릭터 웃기시네. 네. 예전에 제가 그 법률 방송할 때는 사실 굉장히 딱딱한 방송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생방송으로 저희가 전화 받아서 법률 상담 해드리고 이러는데 물론 그것도 가끔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뭐 예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물어보신다든지 네. 그러니까 술 드시고 전화하시는 가끔 시골 어르신들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방송은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편안하게 대화할 수 웃기셔, 있어서 보니까. 좋아요. 네. 아까 그 저 선배인데 김 변호사 와 막 이 반죽하는데 아주 내가 거기서 재능을 발견했어. 거기서 내 재능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리 법적으로 좀 깔 사람이 있을 때는 네. 이분을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 훌륭하십니다. 네. 아 네. 부가연동은 저 김남현 변호사께서 네. 지금 함께 하고 있군요. 아 그래요? 네. 이름이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전영진 씨는 어디시죠? 저는 지금 현재는 그 서교동에 있습니다. 서교동, 네. 마포구 서교동이요. 서교동에도 누구 계시겠죠? 계실 거예요. 훌륭한 네, 분이.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서교동의 네. 김 변호사 아니야? 형 맘 놓고 해도 되겠네. 아 그분 얘기는 그만 좀 네. 해야지. 그만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아주 좀 새로운 네. 이야기를 나눠서 흥미롭고 이건 진짜 우리가 꼭 좀 알려야 네,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알려야 됩니다. 음. 서울시 마을 변호사. 어떻게 그레이트 박타임 오늘은 그냥 지나갑니까? 계속 녹여냈잖아 중간 중간에. 아, 우리가 이제 박원순 시장 저 홍보 타임이 늘 있거든요 이 방송에.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역촌동 네. 주민들 제가 이제 사실은 거기 살았거든요. 네. 역촌동에 한 1년 반 정도를 이제 살았는데 응암역 바로 근처 맞아요. 역촌동에 네네네. 예, 살았는데 저도 그 집 나오면서 법적으로 굉장히 좀 억울한 점이 많았거든요. 전세 쪽인가요? 그때 저는 월세 살았었는데 네. 그 집주인분이 들어올 때 제가 뭘 많이 하고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에 이제 뭐 시설 워낙 오래된 집이라 수리 예, 인테리어 예. 같은 거. 네. 근데 그렇게 좀 험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아픈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아 그분이 더 아파요 집주인이. 그럴 수도 네.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요. 네. 아 제가 그 개인적으로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그 전세에 들어갔는데 네. TV를 네. 벽걸이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뚫어야 되죠. 그거 뚫어도 돼요? 남의 집인데? 그 뚫은 것 때문에 지금 어제 그제 연속으로 계속 상담이 들어오고 아 있어요. 그래요? 벽에 왜 구멍을 냈냐? 네.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 이거는 벽걸이만 문제가 아니라 에어컨도 문제예요. 에어컨 왜 그 배관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맞아. 벽에 그거 구멍 뚫어야 돼. 내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큰 싸움이 났습니다.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그거 어떻게요? 근데 사실 미리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 허락을. 네. 집주인에게 이렇게 아. 벽걸이 설치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아.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해도 된다. 대신에 네.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해놔라. 원상복구 어떻게 돼요? 네, 그것도 하는 업자들이 다 계세요. 아. 네, 구멍을 메꾸는 작업을 원래대로 아. 돌려놓으시는 작업이죠. 아, 근데 그런 게 이것 있어요.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많이 발생해요. 많이 발생하는구나. 네. 그래서 사전에 집주인한테 먼저 허락을 구하시면 제일 좋고 이제 또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 변론할 때와 집주인 입장에서 변론할 때 약간 포인트가 다른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미리 사진을 좀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 주기 전의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고 난 직후의 상태. 물론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사 오셨을 때 사진을 좀 촬영해 두시거나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멍이 내가 뚫은 구멍인지 내 앞에 세입자가 뚫은 구멍인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내용 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소송으로 하실 수도 있죠. 하실 수도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렇군요. 네. 그거 해서 얻어내는 돈보다 맞아요. 이게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결하실 게 아니라 사전에 허락을 구하시고 나가실 때는 원상복구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물어봤네. 얼마나 큰 거 살라고. 아니 뭐 큰 게 아니라 있는 팁인데. 네. 벽에 벽에 걸려고? 거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네. 왜냐하면 그 장식 밑에 그거
살려니까 장식장. 네. 돈이 또 들잖아. 그럴 바에는 그냥 붙이는 게 낫겠다 해서 한 거죠. 내 거 하나 좀 싼 거 줄까요? 맞아요. 장시장? 장시장에? 네. 저도 있어요. 버릴 거. 저기요. 아니 이상하시네. 버릴 거를 나한테 얘기해요. 버릴 거지만 네. 괜찮아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명예훼손 아닙니까? 나를 그지로 하는 건데. 아니지 변호사님들은 쓰다 버린 것도 우리 새 거보다 훨씬 나아. 네. 그러면 주십시오. 네. 모든 건 다 저희 집에 버려주십시오. 네. 제 지인분이 이걸로 고민하는 거 하나만 그럼 여쭤보고 끝내도록 네. 할게요. 네. 그 네. 김포에 있는 뭐 아파트에 사시는데 네. 그 아파트가 조금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가나 봐요. 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사시는 분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그 해당 아파트에 대한 욕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좀 덜 올라가면 자기네 아파트가 조금 더 올라갈까 싶어서 아마 그러는 것 같다는데. 그 개인의 힘으로 아파트 값을 좌지우지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요. 그런가 봐요. 근데 이게 대단하신 명예훼손이 분인데. 되냐고. 아, 근데 난 들어보면서도 이게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아파트에 대한 안 좋은 얘기 한다고 이게 명예훼손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러고 말았거든요.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네, 그거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좀 명예훼손하고는 상관이 네. 없는 개념이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그 분의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개인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네. 근데 그분은 아마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라 네. 여론을 형성하실 의도죠. 뭐 그렇겠죠. 네, 예, 그렇겠죠. 예. 근데 그거는 명예훼손죄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사실을 네. 어떤 명예훼손죄를 어떤 특정한 개인의 명예, 개인의 명예를 이제 훼손하는 인격적인 법익이거든요. 인격적 법익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우리 아파트가 더 비싸다, 저 아파트보다 더 좋다. 이게 그런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은 좀 곤란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네. 온라인상에 많이 게시를 한다거나 네네네. 네. 그럴 때는 한번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 쪽으로 한번 허위사실 유포. 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근데 또 그분 입장에서는 또 허위사실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럼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올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거를 법률적으로 처벌하기는 규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참 별별 문제들이 하여튼 살면서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게 많이 생겨야 또 변호사들이 돈이 되니까 네.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야 변호사들한테. 네, 하여튼 뭐 우리 동네마다 있는 마을 변호사님들의 활발한 활동 그리고 또 시민분들을 좀 더 친근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모습 앞으로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한번 뵙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say you.